Yeah, well, actually, I told him that was it. The truth is, I don't get invited anyplace. 저는 예전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워렌 버핏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으로 온 교환학생들은 짧은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미국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뉴욕이나 LA로 가는 친구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마침 버핏 전기를 읽으면서 버핏이라는 인물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마침 1년에 한 번 5월에 열리는 주주총회가 다가온다는 걸 알고 그 주말에 맞춰서 오마하에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주식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주총장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도시라니까 우연히 버핏이랑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는 있었는데 그런 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핏이 거의 자기 집처럼 자주 드나든다는 고라츠라는 식당에도 가보고 또 버핏이 인수한 것으로도 유명한 네브래스카 가구 마트 등도 구경했습니다. 저는 주식은 하지 않고 전혀 모릅니다. 오늘은 그냥 주식과 무관하게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봐도 참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는 버핏의 면모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버핏이 월스트리트가 아닌 오마하에 살면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생뚱맞은 건지 알려면 먼저 오마하가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곳인지 조금 알아야겠죠. 제가 오마하 간다고 하니까 주변 반응이 다들 거기 왜 가냐는 거였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영어 표현이 middle of nowhere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의 중간, 즉 거기 아무것도 없는 데에 왜 가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독특하게 중부를 중서부라고 합니다. 이게 동부고 이게 서부면 여긴 중부여야 될 텐데 중서부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은 원래 동부의 13개의 식민지에서 시작한 나라고 전통적으로 미국의 중부는 북부, 중부, 남부의 중부였기 때문입니다. 미시시피강 건너편은 미국 건국 한참 후에 나폴레옹이 이 땅을 미국에게 팔면서 미국 땅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남부라고 하면 여기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부고 여기가 중부면 여기는 중서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중국이랑도 비슷합니다. 중국도 동쪽이 농사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인구가 이쪽에 살아서 중앙들판, 중원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는 동부죠. 미국에서 이 중서부 사람들의 이미지는 백인의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소박한 느낌입니다. 이 중서부에서 오마하는 예전부터 기차역이 있었던 도시였지만 목적지라기보다는 경유지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억지로 비슷한 도시를 찾아보면 경부선의 김천이나 호남선의 정읍 정도의 느낌일 것 같습니다. 도시 이름의 인지도는 높지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중간 체급의 도시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버핏은 왜 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가 아닌 이곳에서 지낼까요? 일단 여기가 버핏의 고향이고 버핏의 성격 자체가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한 것과 오래 관계 맺는 성격이라는 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버핏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호기심이나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집이랑 회사만 오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I feel good here. I mean, my kids are going to my grandchildren are now going to the same public high school that my kids went to, my wife went to, my dad went to. I mean, with almost 100 years. And there's a lot of continuity here. 버핏 집안은 대대로 오마하에 살았다고 합니다. 버핏은 어렸을 때 이 동네에 살았는데 여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콜라를 팔았고 아버지가 주식 브로커로 일했던 건물이 여기였기 때문에 시내도 많이 다니면서 주변에 아주 익숙했다고 합니다. 버핏은 1958년에 여기 집을 사서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고 있고요. 나중에 버핏 회사인 버크셔 해더웨이는 이 건물 한 층을 임차해서 쓰게 됩니다. 버핏이 오마하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아버지가 하원 의원이 되면서 가족이 워싱턴으로 이사가게 됐는데 가자마자 오마하에 돌아가겠다고 들어누워서 결국 가족들은 워싱턴에 남고 혼자 오마하의 할아버지 집에 와서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다시 가족이 있는 워싱턴에서 다니게 됐는데 아버지가 재선까지 성공하면서 고향으로 못 돌아왔고 결국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스쿨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또 2년만 다니고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으로 편입하는 식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또 버핏은 대학원을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배우기 위해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로 갔는데 대학원을 마치고 다시 오마하로 돌아왔고요. 또 취직을 뉴욕에 있었던 벤저민 그레이엄 회사에다가 2년 일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즉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동부의 중심지에 다 살아봤지만 오마하는 꼭 자석처럼 버핏을 다시 끌어당긴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격이 그래도 투자 성과를 내는 게 월스트리트가 훨씬 유리했다면 월스트리트에서 지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알면 알수록 월스트리트에 없었는데도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에 없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와 거리를 뒀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즉 버핏이 오마에 지내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월스트리트를 굉장히 불신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버핏은 월스트리트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들이 지하철 타는 사람들에게 돈 버는 법을 배우려 하는 유일한 곳이다. 버핏은 내부자 정보나 주식 팁 등은 결국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쉽게 유통되는 거고 70년 넘게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월스트리트 보고서에서 아이디어다운 아이디어를 얻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주식을 사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또 핫한 주식이 있으면 서로 정보 교환을 하기도 하는데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어떤 주식을 매입하고 실패해도 나만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군중 심리에 휩싸이기 쉽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버핏은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후에는 회사를 팔고 싶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지만 원칙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출판된 정보, 주로 재무제표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고 그 외의 정보를 듣게 되면 오히려 좋은 얘기를 들어도 투자를 안 했다고 합니다. We've learned a lot from annual reports. For example, I would say that the Coca-Cola annual report over the last good many years has been an enormously informative document. I mean, I can't think of any way if I had had a conversation with Roberto Goizueta or now Doug Ivester, and they were telling me about the business, they would not be telling me more than I get from reading that annual report. We bought that stock based on an annual report. We did not buy it based on any conversation of any kind with the top management of Coca-Cola before we bought our interest. We simply bought it based on reading the annual report, plus our knowledge of how the business worked. 버핏은 재무제표처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내부자 정보의 반대말로 외부자 정보라고 부르면서 본인은 외부자 정보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버핏은 자기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확보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버핏은 자기 스케줄을 굉장히 잘 방어합니다. 버핏은 스케줄을 거의 비워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 have no schedule to speak of. I mean, here's my date book. Just take a look. I mean, Can I do this? This is not jam packed no, with there's not appointments. 8 o'clock, 9 o'clock. I just don't do it. So I don't want to live that way. You decided that a long time A ago. long time. I decided that back when I was delivering papers, when I was a kid. I mean, I knew what I enjoyed and what I didn't enjoy. I like delivering papers. I'd still be glad to deliver a paper on. 하지만 이렇게 널널한 스케줄이 버핏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24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점심 한 끼 같이 먹는데 이런 돈을 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자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스케줄이 비어있는 건 아니겠죠. 버핏이 이렇게 시간을 비워두는 이유는 버핏은 투자를 사람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읽기와 독립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읽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nd I was just wondering, what is the best piece of advice you've ever been given, and how has it impacted your personal or professional lives? What did I tell you that impressed you the most? Actually, I can answer that. When first I met Warren, we were talking about getting together and doing something again, and he pulled out his calendar, and the pages were so blank. And I said, wow, you've managed to avoid getting tied into a lot of kind of meaningless activity. And Warren said, yeah, you have to be good at saying no and picking the things that really make a difference. And that's one of many things I've learned from Warren, but that's one of my favorites. And so I can blame it on him whenever I'm turning things down. Yeah, well, actually, I told him that was the truth is I don't get invited anyplace. 버핏은 이렇게 확보한 시간을 대부분 자료를 읽으면서 보냅니다. I do more reading. I read 5 newspapers a day. Yeah. I read all kinds of annual reports and magazines and 10Ks and 10Qs. And so I would say I spend 75% of the day, at least, maybe 85% reading. 버핏의 집이 여기고 회사가 여긴데 오마하에서 버핏의 동선은 거의 이렇게 가로로 X축으로만 나온다고 합니다. 즉 삶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지 않고 소박하고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오히려 버핏의 투자 스타일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버핏이 남들 보기에는 무료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 버핏 마음속에서는 하루하루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거라고 감히 추측합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 여행은 길에서 하는 독서라는 말이 있죠. 새로움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는 꼭 새로운 환경에 가거나 육체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해야 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이 없어도 마음은 굉장히 시끄러운,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듯이 삶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단조로워 보여도 실제로 그 사람 마음속엔 많은 드라마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버핏을 보면 꼭 보물찾기 하듯이 주식을 찾는데
남들이 놓친 데서 찾아내고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고 이런 거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보물찾기 하는 아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마다 탭댄스 추면서 일하러 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감히 추측해 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버핏의 성공은 소박하고 인간미 있는 중서부 시골 사람이 JP 모건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비밀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콧대 높은 월가의 자본가들을 탈탈 터는 그런 환상을 충족시켜준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핏을 오마하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가 작품 안에서 오마하에서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바꿔서 오마하의 마법사로 부르거나 두 운을 맞춰서 오마하의 오라클, The Oracle of Omaha라고 부르면서 버핏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이 오마하에 사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